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올해 이제 10월달까지 FDA 승인 신약이 이제 38개인데요. 이 중에서 이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은 9건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차트상으로는 이제 4일 연속 양봉 이후에 어제 오늘 음봉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간이 30억 넘게 순매수가 좀 들어온 가운데 주가는 종가상으로 74,800원대에 마감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항상 이제 FDA가 한 해 가운데 어느 약물을 이제 승인하는지 이런 부분들 통계 데이터는 유심히 또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내용인데요. 10월 달까지 FDA 승인받은 약물이 38개다. 이 작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밑에 파란색과 위에 조금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물을 보통 이제 엔터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new molecula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로운 이 저분자 관련된, 그러니까 케미칼 약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보세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분자 합물질 형태의 케미칼 약물이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NME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윗단에 아랫단에 있고요. 그러니까 NME가 아랫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LA, 그 생물의약품 품목호가, 그러니까 캄넬리조막 같은 경우는 이제 VLA라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도 아직은 이 저분자 합물질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허가 과정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VLA 관련되는 부분의 약물의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을 따지게 되면 이 항체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위에 이제 대부분 차지합니다만, 허가수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저분자 합물질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어떤 데이터는 작년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저분자 합물질 형태가 이 38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약품이 이제 17개, 이렇게 해서 이제 55개 정도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승인 일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좀 지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도 영향을 주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제 좀 작은,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왔던 한 37건하고 좀 비슷한 흐름, 일단 뭐 11월달, 12월달 2달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또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허가 관련된 약물에서는 뭐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차지한 이 온콜로지 항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9건으로 올해도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질환 관련, 뭐 자가 면역질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요 두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형태의 되는 대사질환, 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 뭐 요런 쪽이 이제 대사장애, 메타볼릭 이제 디스오더 관련되는 약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달리티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뭐 저분자 합물질 형태, 그 다음 아니면 항체도 보면 최근에 이제 ADC 형태도 있고 뭐 이중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합 단백질 형태,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또 이제 이 부분들이 항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보다 조금 작은 구조에 있는 게 이제 펩타이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m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어떤 약을 치료하는데 어떤 방법을 달리하는 게 이게 이제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 AD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핫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 평가한 부분인데 참조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에클리스가 있는데요. 여기 일라이릴리가 진행했던데 올해 9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CRL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유럽의 이제 EMA라든지 국내에서는 이제 에클리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제 사노피의 듀피젠트가 있는데,
요거의 어떤 경쟁 상대로 이 블록버스터가 기대되는 부분이 일라이릴리의 앱클리스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에 CR 레터를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위탁 제조 시설 문제로 이제 FDA 승인을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CRA를 받았을 때 여기도 보면 위탁 제조 시설 문제로 CRA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FDA가 이제 이 그 리뷰 과정에서 보는 게 약이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서 대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제조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임상에서 나왔던 이제 데이터, 유효성, 안전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까다롭게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에서 진행되었던 임상의 결과물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약에서 안전성, 그 다음에 라벨 관련되는 부분, 라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약을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 어떠한 용량으로 어떻게 이제 투여하느냐, 요게 이제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할 때 요런 상태의 환자들한테 이 약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라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앱클리스입니다. 그래서 위탁 제조 시설 관련되는 부분만 처리하게 되면 올해는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이제 연초부터 기대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 부분들이 허가가 되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FD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CR레터에서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재임상을 뭐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의 어떤 분석에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요런 상황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도 여기에는 특별히 문제 없고,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문제 제의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세호제 대표가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 CR레터 이야기해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가 특별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약은 여기는 이제 아토피니까 자가 면역 뭐 요쪽입니다만, 항암제 라인에서 결국 이제 앱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항체 치료제 형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재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캄넬리주맙이 이제 위탁 제조시설 관련되는 문제로 CR레터 받은 거하고는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적으로 임상 데이터 안전성 라벨 이런데 이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게 전망되었던 부분에서 이제 9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약보다 경쟁성을 갖추면서 블록버스터 기대를 하는 이제 에클리스의 허가가 이 향후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하고도 이제 사례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틀 양봉을 내주면서 다시 이제 50위안 부근에 붙이는 흐름, 거래도 이제 어제 오늘 좀 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달에 양봉을 지난달에 갭업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은 했는데 일단 이제 몸통이 이렇게 긴 양봉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달 이제 50위안 초중반까지 갔던 부분에 어떤 시가는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만 일단 양봉으로 다시 이제 월봉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는 오늘 이제 171주 큰 흐름이 없었고, 11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곳은 이제 이때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한 10만 주 가까이 주는 모습들을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이고,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소폭 좀 매도를 했고요. 이제 기관들은 이제 HLB 쪽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기간 매수거든요. 기간은 이제 11월 달 들어서 주가 차트하고 거의 연동하는 흐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까지는 조금 사주다가 오히려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이때는 조금 이제 매수가 좀 오히려 좀 매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좀 매수하다 좀 주춤한 상황인데 기관들 매수의 유입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 흐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76,700원까지 올라가면서 78,000원, 그러니까 클래스2가 나왔을 때 하락갭을 만들었던 이 부분을 메꾸고자 하는 시도를 또 아침에도 좀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어제 연봉의 시가라인 77,800원까지 안 가고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74,300원, 종가는 75,000원 언더에서 이제 끝나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79,000원대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주었을 때 이 추세가 계속 가는 흐름. 결국 이제 요 윗단에 올라와 있어야 이제 추세가 계속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 밑단에서 지금 이제 형성을 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줄였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격권을 75,000원에서 이 지금 78,000원 좁은 박스권 하단 밑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부분들을 제압하는 흐름들이 어제 오늘 좀 나오지 않은 부분 좀 아쉽고 시간에는 좀 추가적으로 한 300원 정도가 더 빠져서 74,500원대까지 내려가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아침에 시가 라인 71,400원에서 지지가 좀 살짝 안 되는 모습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양봉으로 돌이켜서 이 플랫형에서 박스권 상단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78,000원대와 볼린저 밴드 가격 상단선 위로 올리는 흐름을 보여서 다시 강한 흐름의 위치로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오늘은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쪽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플랫형으로 갔는데요. 다시 거래량을 좀 늘면서 양봉 흐름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